그 킬몽고랑 싸움 막질해갖고 킬몽고한테 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킬몽고가 왕이 됐잖아요. 그게 미개한 거지 뭐가 미개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와칸다 포에버가 이제 개봉한 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아무래도 와칸다 포에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와칸다 포에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직까지도 블랙팬서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모든 것을 억지로 붙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점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모를 한다라는 의식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모를 하는 방식.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았고, 그리고 마블 인트로 로고가 나왔을 때 아무 배경음이 없었던 거, 바람 소리만 들렸던 거. 그 바람의 의미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람의 의미가 영화를 한 번 봤을 때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2번 이상 봐야지 그 바람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다. 그리고 지루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연기자분들이 열연을 했어요. 예, 연기는 뭐 깔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연기력이 좋은 배우분들, 그런데 그 연기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재밌으려고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보는 것이지 절대 연기력 보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똥 싸는 연기가 지린다고 해서 그 영화가 흥합니까? 그 영화가 재밌나요? 아니죠. 그 똥 싸는 과정이 흥미롭고 재밌어야 그리고 그 연기가 보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똥 싸는 거 이게 아무리 리얼해도 그 똥 싸는 과정에 있는 그 스토리가 재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이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드윅 보스만의 부재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영화지 않나. 그게 추모고 그게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의 내용이었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영화는 잘 만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것도 아니었어요. 영화 내내 계속 추모만 합니다. 네, 추모만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점. 가장 첫 번째 단점. 저는 블랙팬서랑 인피니티 사가를 통틀어서 와칸다가 존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와칸다가. 그놈의 와칸다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미개하다. 미개하게 총을 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도 어차피 창 쓰고 뭐 특수 섬유의 특수 비브라늄 창인 건 압니다. 예? 그러면은 그 놀라운 과학 기술력으로 더 좋은 총이랑 더 좋은 이런 섬유로 된 방패 이런 걸 왜 만들 생각을 안 하죠? 미개하다는데 도저히 뭐가 미개한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미개하다는 거는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게 지금 와칸다잖아요. 얼마나 미개해요. 봐봐. 미개하다는 건 전통에 얽매여 있다는 건데, 전통적으로 와칸다는 왕의 핏줄이 왕의 시험대에 올라가서 쟁취를 해야지만 허브를 먹고 블랙팬서가 된다라는 정말 전통적으로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체드윅 보스만이었던 블랙팬서 티찰라가 그 킬몽고랑 싸움 막질해갖고 킬몽고한테 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킬몽고가 왕이 됐잖아요. 그게 미개한 거지 뭐가 미개하다는 거예요. 진짜 미개한 거는 와칸다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프로토스 질러처럼 몸에 실드라도 두르며 창을 쓰고 미개하다는 소리를 했으면 이해를 하잖아. 맞아요. 솔직히 그 전통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이건 차후에 나올 거지만 영화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은바쿠가 슈리한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슈리 어떻게 했어요? 런했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은바쿠가 왕이어야겠네? 그 은바쿠가 다음 차기 블랙팬서인가? 그게 미개한 거지. 왕의 정통성, 이게 미개한 거죠.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첨단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그 인피니티 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치타우리족이 대규모로 쳐들어왔을 때 와칸다 어떻게 했습니까? 쉴드 존나 쳤잖아요. 쉴드 치고 막 치타우리 막 몸 배 갈라지면서 막 존나 뚫기 힘들고 막 얘고 막 블랙 드워프 막 그 헐크 손 날라간 거에 타갖고 왔고 한 3초 지지니까 터졌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실드와 보안을 네이머는 그냥 헤엄쳐서 왔네?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은 뭐하러 치타우리 애들은 가미가제 부재하면서 몸 잘려가면서 왜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 물로 들어오면 되는데 존나 쉽게 들어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여왕이랑 슈리가 단독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갔다고 하지만 바로 여왕 앞에 떡 나타나갖고 당신이 뭐 여왕이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와칸다에 대한 설정이 너무나도 얕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점이 나갑니다. 주인공 슈리가 좀 말이 안 돼요. 걔가 좀 이상한 게 인피니티 워 그냥 아무튼 뭐 블랙팬서 때부터 정통을 개무시하고 현대 과학이 최우선적이어야 되고 그랬던 애 정통성을 그냥 개 밥 말아먹은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블랙팬서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정통성을 안 따르고 나서 나중에 뭐 킬몽고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블랙팬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정통성 개 밥 말아먹고 은바쿠가 도전한다 이랬는데 어땠죠? 런했잖아요. 또 정통성 또 개무시해요. 블랙팬서가 됐으면 나는 정통성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블랙팬서의 힘을 얻었으니 정통성이란 건 존재한다. 그러고 나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은바쿠랑 맞짱을 뜨겠다. 이래야 뭐 정통성을 인정하는 게 되게 또 런했잖아.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액션씬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세 번째가 나왔는데 블랙팬서는 슈리가 아니라 오코에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을 오코에 포에버로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 끝나자마자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오코에 포에버라고 썼던 글귀가 있을 텐데 그거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거기서 오코에가 보여준 액션이 제일 쩔었고요. 와칸다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오코에였고요. 모든 것을 헌신하고 와칸다를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진 건 오코에였어요. 근데 오코에 어떻게 했죠? 슈리 납치됐다니까 바로 너 컷. 너 장군직 해임. 말이 됩니까? 실수할 수 있지. 자기 남편까지 반역죄를 좀 약간 킬몽고를 따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남편을 감옥에다 보낸 사람 그 대장군한테 오코에한테 너 장군직 해임? 이건 아니잖아요. 슈리가 정통성을 따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희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칸다를 위해서. 진짜 블랙팬서가 될 거였으면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됐어야죠. 슈리 마르디 마른 몸에서 이런 괴력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오코에한테 먹이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정통성을 따르지 않는 슈리보다 정통성을 따르고 와칸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 오코에가 먹고 오코에가 선조들을 만나서 선조들 앞에서 저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팬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티찰라나 아니면은 트차카가 나와갖고 아니 킬몽고가 나와서 아니 굳이 왕족이 아니라도 와칸다를 위해서 너 그 한 몸을 희생하고 그 희생 정신으로 그리고 와칸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블랙팬서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야지 와칸다 포에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야 개연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공주니까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슈리 배우분 원래 애지가라면 제가 배우분 이름을 기억을 하는 편인데 그분은 기억 못하겠다. 그분이 촬영을 거부했죠. 그 이유가 뭐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자기는 백신 안 맞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촬영이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오코에가 블랙팬서가 될 가락이었는데 그 슈리 배우님이 나 블랙팬서 안 하면 나 안 찍음 뿌앵 해갖고 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스토리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되게 막 짜깁기한 느낌? 되게 스토리가 막 산으로 가. 또 전통성을 얘기했다가 전통성을 인정 안 하고 끝나. 얼마 미개한 얘기. 되게 막 얼렁뚱땅 설명만 하고 있어. 액션은 그래도 오코에가 그 탈록한 그 장군인가요? 그 상황과 싸울 때가 액션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배우의 성의도 안 느껴졌다. 몸이라도 좀 만들면서 맞아. 그것도 있지. 배우가 좀 성의 있게 좀 몸도 좀 만들고 액션 좀 연습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화지연 배우님이 지금 가서 해도 그거보단 잘할 거야.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오코에 포에버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을 뗄 부분 리리 윌리엄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걸을 타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리 윌리엄즈가 굳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래도 찐 마지막에 상복을 태웠으니까 전통을 따른 걸까요? 아니요? 진짜 전통을 따른 거였으면 그 상복을 태우라고 런한 게 아니라 전통대로 은바쿠랑 맞짱을 떠갖고 블랙팬서를 가려야죠. 은바쿠가 도전을 했는데 그게 진짜 전통이지. 상복은 나중에 태워도 되죠. 지금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리리 윌리엄즈가 굳이 거기서 꼭 필요했을까? 그래, 플롯으로 리리 윌리엄즈가 MIT 공대에서 숙제로 만든 과제 때문에 만든 비브라는 탐지기가 문제가 됐다라는 설정은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이 리리 윌리엄즈 캐릭터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얘는 다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 말을 빌려서 하다면 그냥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니 20대 여자애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사람 같은 생명체를 슈트를 입고 리퍼서건으로 쏴죽이면서 렛츠고! 하고 있다고? 미친 거예요. 웃으면서 리퍼서건을 쏜다니까? 미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슈리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결국에는 리리 윌리엄즈 감싸다가 네이머가 던진 물폭탄에 맞아서 익사를 하죠. 근데 나였으면요, 제가 슈리였잖아요? 그러면은 리리한테 가서 너 꺼져. 너 와칸다에서 당장 떨어져. 너가 오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악기 붙은 년 꺼져. 너 때문에 우리 엄마도 죽었어. 우리 왕국도 공격받게 됐어.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리리 윌리엄스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슈리는 감정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리리 윌리엄스면 존나 미안해서라도 와칸다를 떠날 텐데 거기서 뭘 했죠? 깡깡이지 존나 하면서 슈트를 만듭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아이언맨의 오마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언맨 오마주 씬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첫 번째 오마주, 와칸다 가기 전에 자기가 만든 슈트 갖다 날아가는데 위에서 무슨 레이더 탐지기인가? 유도기가 이렇게 날아오죠. 그거를 잡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지만 얘가 리리 윌리엄즈가 끝까지 날아가서 그걸 격추시키는 장면. 그게 무슨 오마주겠습니까? 아이언맨 1에서 나왔던 아이스 프로블럼, 빙결 문제, 거기에 대한 오마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깡깡이질. 와칸다에서 슈트 만들 때 깡깡이질 하고 있는 리리 윌리엄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겠어요? 아이언맨 잡혀있을 때, 텐링즈한테 잡혀있을 때, 동굴 안에서 깡깡이질 하는 거 모티브로 오마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깡깡이질 할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와칸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팬서가 먹는 허브를 레이저로 해서 생명은 아니지. 허브 같은 먹을 수 있는 걸 레이저로 쏴서 만드는 생명공학의 결정체인 과학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흑인 20대 애가 깡깡이질을 한다고요? 왜? 뭐하러? 그냥 레이저로 쭈쭈쭈쭈 쏘면 다 만들어지는데? 왜 깡깡이질을 해? 아니 그 레이저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썼다고 쳐. 근데 100만 번 양보해서 그 레이저가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허브 만드는데 모든 총력량에서 그럼 옆에 있는 애한테 시켰어야지. 옆에 있는 저 울긋불긋 걸스캔도 애니띵한 도라 밀라제한테 시키면 되잖아. 깡깡이질 좀 해달라고. 왜 이 애가 이 깡깡이질 하고 있냐고요.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리리 윌리엄즈를 굳이 스토리에서 제거를 해도 전혀 스토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었냐? 리리 윌리엄즈가 다음에 나올 아이언하트라는 것에 대해서 드라마였나요? 드라마로 나오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드라마로 나오든 영화로 나오든 차기작의 플롯을 위해서 그냥 깔아주는 역할. 와칸다 포에버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블은 그냥 그 영화를 포기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리리 윌리엄즈가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존나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수트는 이렇게 병신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의미적으로 이건 정말 별로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레알 배우들 체급이 캐릭터랑 전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블랙팬서 슈트를 입은 슈리는 그냥 완전 젓가락, 개 젓가락. 진짜로 보기 힘들어. 무슨 기아 체험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다를 어둡게 사실적으로 신비롭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안 보여. 맞아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진짜 배우들이 다 흑인이잖아요. 이거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눈에 흰자랑 이빨 빼고 안 보여요. 진짜로 영화 자체가 너무 어두우니까 눈에 흰자랑 이빨 빼고는 아예 안 보여. 다 어두우니까. 이거 좀 비교를 해드릴 법한데 다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 마지막 씬 어떤 거였죠? 와칸다 vs 탈로칸. 이 대규모 싸움. 이 과학 집단체의 격돌, 해상전. 와칸다 잘 산다며. 비계하다며. 근데 배 한 척 갖고 가냐? 전쟁하는데? 일개 대대사단
일개 대대병력도 아니에요. 일개 중대병력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명량이라고. 아유, 자, 진짜 그래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한다며. 전쟁을 하면은, 뭐, 대대병력 정도는 있어야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뭐 중대병력도 안 되는 인원 갖다가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해상전으로. 그리고 미개하다며. 나중에 이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해상전은요, 정말 정석이 있습니다. 히어로물의 해상전 정석. 아쿠아맨 전투씬, 진짜 몇 년 전에 나왔던 아쿠아맨 전투씬 보면은 존나 멋있게 해놨어요. 병력 대 병력의 싸움. 그리고 병력 대 병력 싸우다가 히어로와 빌런의 싸움을 확실하게 구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어떻죠? 병력 대 병력 대 싸우는데 무슨 중대병력과 중대병력 얍얍얍 이러면서 싸우고 결국에는 뭐 네이머랑 슈리랑 1대1 맞다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와칸다가 우리 보고 미개하다 뭐 인류는 미개하다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하는 전술 남자들 허리에다가 줄 감고 그 밧줄도 끝에다가 여자한테 감아서 그 밧줄 타고 내려가서 싸운다고? 아니 와칸다 정도의 과학력이면 신발에 자기 부상 능력 하다못해 배에 철판에다 자석 붙이는 능력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무슨 밧줄을 타고 창질을 하고 있어. 아니 현대전쟁에서 창은 안 써. 그렇게 안 싸워. 누가 밧줄 이렇게 해서 해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레이저건 쏘고 이렇게 싸우지.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전투는. 그리고 또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네이머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이머 잘 뽑혔어요. 캐릭터 수는 잘 뽑혔는데 원래 네이머 원작 아시는 분들 알지만 헐크랑 맞다이를 까도 절대 안 밀리는 애예요. 진짜 안 밀리는 애인데 거기서는 뭐 그냥 전향이네 이 정도? 약간 엑스맨에서 비스트 포지션? 걔가 뭐 무슨 힘을 보여줬어? 물폭탄 좀 쏘고 그리고 또 헬기 좀 집어던지고 이러면 헐크랑 맞다이가 가능한 거야? 뭐 존나 뭐 나라 하나를 부실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뭐 고래가 막 튀어나온다든지 고래 한 10댓마리가 막 와칸다 저 벽을 허물어 버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야 와 네이머 건드리면 좆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혼자 스르르 와갖고 물폭탄 던지고 끝이야? 그리고 날개 있잖아요. 이게 날개 굳이 이걸 날개로 표현해야 됐을까? 날개가 뭐 네이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거를 생물학적인 진짜 날개를 달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이템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거나 그 싸울 때 뽑히는 거 좀 징그럽더라. 그냥 아예 진짜 지금 채팅제 코믹스에서 뉴욕 전체를 물바다로 만든 그런 것처럼 진짜 와칸다 방 안에 그냥 돌고래로 그냥 때려박아갖고 그냥 다 잠기게 한다든가. 아 맞아. 해상전 하기 전에 물 나오는 것도 조금씩 차오르면서 나중에 펑 하고 터지는데 그것도 존나 스케일 적은 거잖아. 아예 그냥 투모로우급의 투모로우가 아닌가? 아무튼 바다가 헤일이 휩쓸고 가는 그 재난 영화처럼 떨어졌어야 와칸다에. 야, 와 네이머가 존나 대단한 새끼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와 네이머가 존나 대단한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방금 간 만든 20대 흑인 MIT 공대녀가 만든 슈트에 쩔쩔맵니다. 네이머가. 말이 됩니까? 밸런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올라가서 비행기 문 닫고 히터 틀어놓으니까 애가 힘을 못 쓰네? 이게 말입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사막지대가 싸우는데 물 없어 바짝바짝 마르다고 힘없어갖고 막 질질 끌고 있다고요? 네이머가 무슨 족밥으로 보입니까? 아니 지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자기의 약점을 그걸 보완을 안 했을까? 그것도 너무 웃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웃겨. 결국은 네이머랑 슈리랑 맞다이 까고 나서 결국에는 네이머가 집니다. 네이머가 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이제 슈트 만든 아이언하트랑 막 이제 허브 먹고 블랙 슈트 겨우겨우 습득해갖고 이제 싸우는 진짜 피지컬 초보인 태권도 흰띠가 네이머를 이긴다고요? 아니 이러면 네이머가 기대가 되겠냐고. 안 되지. 아니 너무 네이머를 내려쳤고 블랙팬서를 너무 올려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밸런스가 아주 개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니 발린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용서를 해주죠. 어떻게 용서를 하냐? 아니 그 정도로 막장까지 갔으면 용서할 용기가 나? 지금 자기 때문에 엄마 죽었고 자기네들 병력 끌고 와서 해상전투 지금 하면서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병력들을 보고 네이머를 보면서 화해가 돼요? 안 돼. 어떻게 돼?
그냥 옛날에 있었던 11호 때 그냥 블랙팬서 오마주 따온 거잖아요. 제모 남작을 놔주는 블랙팬서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앞으로 또 슈리가 또 블랙팬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전쟁은 끝났다. 아니 존나 지금 사람들 막 죽이려고 서로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멈춰라! 전쟁은 끝났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였으면은 저 바로 탄핵했어요. 제가 와칸다 국민이었으면은 바로 탄핵했고요. 슈리 탄핵했고 내가 탈로칸이었으면 네이머 바로 탄핵당했어. 무슨 저것들이 왕이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